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큐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또 뭐 떨어졌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연방 규정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네. 아직 지금 한참 뭐 이렇게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소식이 막 들려오죠. 아까 보니까 또 뭐 에너지 장관도 확정됐고 한데 우리 또 금융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재무장관이 누구일까 싶은데 갑자기 또 어제 블룸버그 쪽이었나 케빈 워시라고 네. 연준 이사였던 트럼프 1기 때 연준 이사도 역임했던 거기가 또 갑자기 급부상하네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마 그거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 이후 저기 소위 말하는 그 참모진들 사이에 상당한 또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옛날 사극만 좀 봤다 하더라도 네. 뭐 궁중암투내지는 권력 실세가 누가 되느냐 이런 걸로 해서 그 오랫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 곁을 지켰던 사람은 보리스 앱슈타인이라는 참모진인데 지금 이제 그 제프리 앱슈타인 말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지금 완전 날아온 돌이 너무 강력하죠. 네. 머스크가. 그러게요. 그러니 지금 테슬라 저 주가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동안 이렇게 묶여있던 모든 그 네. 저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사실 이제 주별로 다를 수 있는데 다룰 수 있는데 이걸 아예 뭐 연방법안으로 연방 차원에서 그냥 네. 풀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저렇게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 주 이동할 때마다 다르면 그거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는 그거 거예요. 이상하죠. 네. 그나저나 이렇게 딱히 시장은 뭐 할 얘기는 없는데 할 얘기 없는 이런 날 하필이면 또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시는 날이네. 그러면 할 얘기가 많아지지, 그죠? 뭐 섹터 종목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챗 GPT가 오셨으니까. 그렇죠. 인간 챗 GPT. 인간 챗 GPT.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 아셨어요, 혹시? 몰랐죠. 모르셨어요? 네, 아쉽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그렇게 날아갈 때 네. 뭐 때문이라고 보셨어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저점 저가 매수. 매수세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주말 사이에 혹은 이제 금요일날 종가를 보고 그리고 뉴스로 확인을 한 이후에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역시나 한 발이 아니라 한 두세 발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이 이제 어제 마감한 이후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면 더 속상합니다. 어제는 또 매도였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속상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에 삼성전자 이 10조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없었다면 아마 금요일 날도 힘들었을 거고요. 어제도 저희 나라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으니까. 쉬고 있고 또 하필이면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온 이슈 중에 가장 불편한 이야기, 블랙엘이 발열 현상이 있다라는 이야기. 네. 이것들이 네. 지금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로 좀 작용이 되는 구간이어서 정말 자칫하면 어제 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저점이 깨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재료가 아니었는가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오늘 지금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연속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아서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게 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장마감 이후 자사주 매입 관련한 공시 나오기 전에 49,900원은 누가 봐도 5만 원 아래의 종가를 목요일 날 그 옵션 만기를 만든 그렇죠. 거는 누가 봐도 야, 좀 그렇다. 이거는 좀 견딜 생각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만한 레벨이었으니까. 네. 그게 금요일 날 한 3, 4% 올리고 그리고 공시 나오고 그다음 날 또 땡기고 이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막 그렇게 확 땡기고 나서 공시가 나오니까 누구나 그러잖아요. 이거 샜네. 저쪽가. 네. 근데
어제 왜 또 던져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게 단타용밖에 안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용도 네. 단타용인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라고 하는 또 일정이 묘하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겹쳤죠. 네, 네. 사실 옵션 만기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지션은 콜옵션, 그러니까 매수를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으니까. 계속 날아가고 네네. 있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매도 포지션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장이었기 예. 때문에 콜옵션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서 목요일 날 장 마감까지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콜옵션, 그러니까 옵션 시장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로가 된 상황에서 금요일 날 또 저렇게 현물에서 좀 당겨주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자사주 매입을 함에 있어서 또 이제 그들의 어떤 담보 부족 현상을 또 채우기 위한 매수세도 한몫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그들의 평균 단가를 예측을 해보면 56,000원에서 58,000원대, 그러니까 6만 원 밑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가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종가를 좀 한번 봐보시면 56,000원에 딱 걸리면서 형성이 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요 가격 수준만 유지해도 담보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일단 최근에 어떤 바닥은 5만 원, 그러니까 상단이 얼마인지는 오늘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괜찮았죠? 괜찮았죠. 그런데 네. 엔비디아는 좀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네. 빠졌는데. 네, 근데 엔비디아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직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블랙웰이 마치 모든 잘못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식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 발열이라고 하는 문제는 블랙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수많은 제품 중에 다른 것 때문에 발열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저는 이미 뭐 먼저 좀 불신이 들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요,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간 외에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가 급등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11월 중순까지 원래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 그러면서 나스닥 상장 유지 계획서를 제출한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예. 반도체 IT의 투심을 조금 잡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간밤에 애플의 좀 배짱을 좀 우리는 느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애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왜 너희들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이런 기업들처럼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예. 우린 그거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왜? 너희들이 만들면 어차피 그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자기네 아이폰, 그러니까 모델 아니면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애플의 어떤 배짱을 좀 볼 수 있었던 미장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나스닥 상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 기간 동안 이제 상장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여부는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나게 된다라는 점. 일단 간밤 주가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16% 가까이 올랐고 지금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소식에 일단 서류 제출했다 소리에 그럼요. 지금 시간에 의해서 35%를 뛴다니까. 예. 야, 여기도 진짜 참 어지간하네요. 이건 뭐랄까. 이게 주식 투자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많이 빠졌다 싶으면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사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외에서 미증시도 35%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은 마이너스 0.7 아닌가요? 그런가? 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지금 시간 외에서는 21.38. 예, 아, 마이너스 그래요? 0.7. 마이너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상장 유지는 되는데 아직 결과는 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 급등한 상황에서 좀 차익실현 물량들이 지금 뭐 나오겠죠. 8시 29분짜리인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8시 29분 해봐야 5분 전인데 네. 시간 외에서 35% 폭등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또 시세는 그렇지 않나 네, 보네요. 네, 네. 네.
야 그러면 시간 외에서도 또 후다닥 30% 먹고 또 차익 실현하고 오, 난리네요. 근데 지금 저기 뉴욕장이 이제 11월 6일 날, 그 5일 날 선거 있고 그 다음 날 생각보다 빨리 대선 결과가 잡히면서 전부 다 엄청난 갭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렇죠. 요 갭을 이제 그 갭만 남았고 그 이후 갭은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단 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뉴욕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급하게 트럼프 랠리라고 했던 부분은 조금 안정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또 고점을 높이느냐 아닙니까? 저는 일단은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이 조금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깊진 생각이 않다. 들어요. 네, 깊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죠. 예. 하지만 그만큼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또 받쳐주고 혹은 그동안에 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밑에 물 밑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하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잘 버텨주는 걸 보면서 야 미국 시장은 조정이 나와도 굉장히 얕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숫자일 것 같고요. 일단 그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연말까지는 또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을 되면서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그 시점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참 트럼프의 입김이 정말 세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게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도 올라가고 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주가도 또 덩달아 반응을 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주가가 떨어질만 하면 계속해서 이제 입을 이용해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먼저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금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네. 매수했다면서요? 가상 자산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네요. 없는 사람만 속상한 예. 혹시 저 가상화폐 저 말 나온 김에 네. 국내에서 그러면 저것과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코인에 대해서 이미 코인을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예. 제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네네. 아실 것 같고요. 그 하이단에 있던 알트코인들 중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더니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솔라나, 그러니까 결국엔 코인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성을 하는 것도 생성을 하는 거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 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모바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어떤 코인을 발생을 시켜서 생활화에 좀 접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쪽이 저는 시장에 관심을 받더라도 더 강하게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밈코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페페코인이라든지 굉장히 뭐 약간 사용성이 불투명한 그쪽은 말 그대로 그냥 트레이딩 전략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의 가치로는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떨까? 이게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7만 1,700원 밴드로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SK하이닉스. 일단은 하단으로는 16만 원까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열려 있는데 16만 원까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물론 삼성전자의 수급 쏠림 현상이 뼈아플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건 본업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수급 쏠림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급이 멈추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가 수급이 붙어줄 만한 명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HBM 시대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훨씬 우위이고 HBM4에 대해서도 가장 빠른 쪽이 지금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조정 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저는 지금도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반도체 IT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점은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를 이제 겪고 나서 반도체 IT 소부장주들이 다 같이 무너졌습니다. 네, 다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저기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자꾸 엇박자나는 거는 네.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그럴 것 가능성이 같은데 높다? 저는 삼성전자는 네. 주가가 근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지금 네. 이번에 10조 자사주 소각 매입이 7년 만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조 다 소각한다고 밝혀졌습니까? 아니죠. 일단 현재- 3조 먼저 현재는 3조죠. 연내에 소각을 하고 네네. 나머지 7조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뭐 뚜렷한 네. 일정은 없기 때문에 네.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2015년도와 2017년도 이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었을 때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루 이틀 정도의 당일 등락률은 굉장히 셌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는 그렇게까지 또 변동성이 크진 않았더라고요. 예. 하지만 3개월 뒤에 6개월 뒤의 추세를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가가 많이 오른 근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이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이 10조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맞는 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두 가지 레거시에 대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EPS 주당 순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네. 여전히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HBM에 대한 명확한 플래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단순 수급 이슈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재고 관리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양산 시점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하고 이 부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충분히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까지는 그 사이 기간까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 우위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쨌거나 그래도 네.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뭐랄까 영향력이랄까 힘. 삼성전자 오르니까 무슨 뭐 삼성자 붙은 삼성그룹주들이 네. 평소 못 보던 짱대 양봉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장 전에 걱정했던 뉴스는 무슨 IRA 폐지 네. 이런 세액공제 폐지 뭐 이런 소리에 2차 전지가 그러면 또 타격을 받다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또 다 같이 가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시장 심리나 이런 부분이 확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 요 부분 그러면 어제 이제 2차 전지 쪽도 물론 2차 전지도 다 간 건 아닙니다. 네. 2차 전지 주가 간 거지 무늬만 2차 전지는 안 갔는데. 그렇죠. 예. 지금 요 2차 전지 쪽을 한번 진단해 주시죠. 여기는 네. 우리나라 뭐랄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방금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무늬만 2차 전지인지 네. 정말로 2차 전지 주인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시면 객관적이기가 힘든데.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졌잖아요. 그거는 상당하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데. 거의 뭐 가족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트럼프는 IRA를 통해서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압박을 합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압박.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가만히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은 이걸 겁니다. 이번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테슬라도 물론 수혜가 아닌 피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기업들은 단순히 피해로 끝나지 않겠다. 그럼 마지막에 살아남는 기업은 테슬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테슬라는 이제는 완전히 전기차 2차 전지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스페이스X, FSD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에서 확실한 성장 동력을 지금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힘든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다 같이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만한 체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 결국엔 배터리셀 3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면 또 에코프로 그룹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리튬 가격이 상향 안정화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좋아요. 하지만 하향 안정화가 되면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영업이익률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 주가가 굉장히 세게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쪽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 홀딩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위단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우선은 명확하게 비중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그 외의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엔캠이라든지 네네. 뭐 금양과 같은 기업들 지금 많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들 기업은 냉철하게 조금은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고자 했던 일정 그리고 이제 금광이 있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현실화하기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숫자가 좀 보일 수 있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 제약바이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이제 케네디 주니어 이게 네. 뭐 백신 안 믿는 분이잖아요. 네. 예, 이러니까 어제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네.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 네. 이슈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백신을 만드는 기업인가? 네. 아닌 거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반백신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의 조정이 좀 깊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들 다수는 일단 매도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하긴 올 초에 네. 한 7만 원, 10만 원 수준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없이 계속 올랐었던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뭐 하락의 이유를 굳이 붙이자면 그 뉴스를 가져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해당 뉴스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크게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이제 어제 제약바이오에서 나오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임상과 관련한 기업들 네. 바이오시밀러로 대표하는 기업들의 수급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유한양행이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기에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어서요. 너무 이제 조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 HLB 그쵸. 그룹주들 급등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또 해야죠. 아, 결국에. 예. 네, 아마 이제 제약바이오 보신 네. 분들은 주변 거 얘기하지 말고 네. 글쎄, 어제 이제 바로 훅 들어가자. 핵심 이야기를 네. 해라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HLB는 두 가지의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BIMO라고 하는 어제 넘은 관문 그리고 이제 CMC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품을 균일하게 생성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어떤 조건이 만족스럽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BIMO가 뭐예요? 일단 어제 이제 나왔던 네.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한 전문 그게 아니라서 예. 이게 풀 네임은 모르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 관문을 지금 넘은 상황이라서요. 1차 관문은 통과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CMC라고 하는 공정 평가만 넘기게 된다면 일단 시판까지는 거의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변하지 않는 팩트는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년 3월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을 되겠지, 될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유지가 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붙지 않으셔도 분명히 HLB를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 4개월 안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단순히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서 이제 상승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상승 턴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지를 하시면서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2,467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합권 예상이 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68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는 1.9% 상승이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5만 원 선 깨진 이후에 사흘 연속 좀 반등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상 체결가는 57,800원. SK하이닉스는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뭐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호가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 기아가 0.9%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95,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6,600원, 네이버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9,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이제 한 6.8% 좀 하락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41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원, HLB 어제 급등했었죠. 지금 호가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6,700원, 니가캠바이오가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3만 1,600원, 큐젤이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4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HPSP가 1%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3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권이 예상되고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방향 잡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그나마 삼성그룹주들이 좀 열의를 해줬잖아요. 예. 글쎄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보고 확인했던 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 네네. 샀나 팔았나 했는데 뭐 한 200 몇십만 주 팔았다길래 네. 거기서 좀 이렇게 맥은 좀 풀렸습니다. 맥이 풀렸는데 일단 미국 장이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거나 엔비디아가 뭐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라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보면은 뭐 FMC나 이런 것들이 목요일 날 가면 할 얘기가 많듯이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은데 뭐랄까 지금 어제 S&P 500이 종가가 5,893. 그런데 지금 향후 아래쪽으로 한 30포인트 더 밀릴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서 지켜지느냐가 아니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5,890이 좀 어느 정도 저항인가요, S&P? 아니 지금 이제 어제 5,893인데 S&P 예. 500 기준으로 예. 그냥 이거는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네네. 뭐 이제 주 추세선이라고 교과서에서 말하는 20일 이동 평균 네. 그리고 뭐 일목균형표 상에 그 선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선 전환선이 또 붙어 있는 게 얼추 5,860이라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뭐 한 30포인트 내지 33포인트 더 밀리는 것도 뭐 조정 차원에서는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더 밀리면 이제 그 힘들어지는 거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만 지금도 집선물 흐름 봐서는 또 그냥 못 움직여요. 미국도 지금 모멘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12월 연준 행보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제 막 연준은 김태선 본부장님 어떠신지 몰라도 저 연준 갖고 어디 가서 썰 푸는 걸로 지금 수십 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보기가 싫네요. 연준은. 당신네들이 뭐 금리 내린다고 경기가 좋아지거나 당신들이 무슨 뭐 아니 50bp, 25bp, 75bp, 0.75% 포인트 낮췄는데 0.8% 이상 뭐 올라 버리면 여기서 뭔 연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연준보다는 차라리 진짜 재무부를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 요즘 또 이렇게 재밌는 그게 많습니다. 하도 그 재정 지출을 금년에 그거 한다고 선거 앞두고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재정 지출을 갖다가 막대하게 풀었던 그 후유증은 한 반년 내지 1년 반 정도 후에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그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취임 초에 조금 시장 그렇죠. 상황은 이렇게 어지러워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 혹시 이거는 질문지는 없었습니다만 네. 어제 뭐 시장에서 찌라시가 돌았던데 좀 허술한 롯데. 그리고 실제 또 롯데 그룹주들이 타격을 입은 주식들이 많네요. 네. 일단 롯데에 대해서도 저도 긴가민가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9월달, 10월달 밸류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네. 롯데 이 관계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어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되면 지금 롯데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딥하게 먼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돌아다니는 찌라시가 너무 허술하던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현대도 좋았고요, 예. 한화도 좋았고, 예. 두산도 좋았고, 그룹사들 다 지금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롯데에 대해서는 정말 단 1%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 자체도 없었던 상황에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악재의 뉴스가 지금 돈 그런 상황이라서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업에서도 좋지 못한 지금 흐름을 보여준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상황에서 이런 풍문이 돌았다면 뭐 시장에서 충격이 더 컸겠지만 원래부터 롯데는 지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뉴스가 뭐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주가에 큰 변화를 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롯데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이 안 좋은 것은 팩트입니다. 왜냐 본업에서의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롯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저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을 이렇게 장기간 벌어들이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을 주주들이 감내해야 되거든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롯데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적인 반등을 뭐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겠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쪽은 아예 보지 않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의도 바닥에서 그런 걸 누가 만듭니까? 그 요새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라는 거. 요새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좀 메신저들이 예. 참 무분별하게 좀 생성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좀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 특정해서 뭐 의도적으로 한 거라기보단 그냥 하나의 이슈몰이가 될 만한 뉴스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좀 옮겨 다니고 있지 않나. 근데 뭔가 이 내용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저런 걸 시작한 첫 번째 그 세력은 어쨌거나 그 저희가 있겠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있겠죠. 근데 저게 이제 하나의 뭐 가짜 뉴스 내지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라면 또 뭐랄까 또 선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롯데그룹으로서도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거 의료 AI, 네. 뭐 뷰노, 루닛 지금 뷰노 호가도 굉장히 뭐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의료 AI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루닛이 먼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좋은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루닛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총은 1조 7천억입니다. 루닛의 예. 시총이. 그런데 지금 3분기 실적은 1,000억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루닛이 지난 과거부터 우리는 계속 잘 될 거야. 특히 볼파라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는 정말로 숫자가 찍힐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찍혔다라는 것을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슈 진단이라고 하는 업체와 뭐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입찰한 기업이 8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루닛이 그 안에서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네네. 1대1로 또 협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8개 기업이 입찰해서 가지고 오는 시장 점유율보다 단독으로 이제 협업해서 가지고 오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도 루닛이 지난주와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니까 뷰노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네. 뇌 쪽만 하고 있다가 심장 쪽까지 지금 확장이 되면서 이 뷰노의 이제 딥카스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서요. 단독 보도이긴 하나 결국 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 모두 지금 매출이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도 딥뷰노가 국내 병원에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렸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치 여전히 높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딥노이드요? 네. 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네, 물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또 어떤 흐름인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 상황이었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일단 나스닥 상장 유지 계획서를 장 마감 이후 제출했는데 그 이전에 주가는 또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국내 증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합이네요. 2,469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강보합권이죠. 69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으로 56,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4% 내림세 17만 9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3% 상승합니다. 38만 3천 원이고요. 지금 약보합으로 38만 3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올라갑니다. 92만 9천 원.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1% 하락으로 9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으로 48,75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17만 2,600원, KB금융이 소폭 내림세로 9만 1,100원, 네이버가 0.2% 하락합니다. 19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을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1% 상승 41만 2,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으로 12만 7,400원. HLB 어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빠르게 나오면서 6% 하락으로 7만 3,5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강보합 6만 7,700원, 리가캠바이오가 1.8% 올라갑니다. 11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이 2% 강세 보여줍니다. 어제 낙폭 하루 만에 또 만회하네요. 지금 27만 5천 원, 클래시스도 0.3% 상승 중이고 엔캠은 2% 약세로 13만 1,200원. 이 가운데 레인보 로보틱스가 다시 시가총액 10위권 내로 진입하면서 0.4% 상승합니다. 14만 1,100원이고 펩트론이 3.9% 강세입니다. 13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제 좀 약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종목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이고 오늘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뷰웍스가 15% 급등합니다. 2만 4천 원 선이고요.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6.9%, 지금 8% 넘게 올라갑니다. 1040원. 알서포트가 0.7%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 내에서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뷰웍스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밖에 종목들은 상승폭 자체는 미미한 상황이고 지금 의료 AI 관련주 내에서는 뷰노가 오늘 13% 급등합니다. 지금 3만 50원이고요. 그밖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는 좀 제한적인 상승이고 루닛도 5% 강세, JLK도 4.8% 올라가면서 7,600원, 드림CIS가 1.2% 올라갑니다.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더 탄력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주도 올라가는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3.2% 상승합니다. 6,090원. 폴라리스 AI도 지금 2.4% 상승 중이고요. 지금 셀바스 AI도 1.7% 올라갑니다. 한글과 컴퓨터, 인포뱅크, 이스트소프트 올라가긴 합니다만 상승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 다만
비트나인은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쪽에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상한가입니다. 자, AI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의료 AI주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올랐는데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통부 우선 과제로 연방 규정을 빠르게 조금 속도를 내라라는 그런 이슈가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에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팅크웨어가 지금 0.6% 올라가고요. 오비고가 1.2% 상승 6,720원, 그리고 유니트론텍이 5.8% 상승 4,975원이고 반면에 이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전제결제 KG 모빌리티는 1.2% 하락이고 오늘 퓨런티어, 라이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이콤이 7% 강세 4,015원, 모트렉스도 5% 이상 상승합니다. 12,150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LG노텍도 올라가는데 이제 뭐 퓨런티어가 10% 급등 28,400원 선이고요. SOS랩도 5% 이상 올라갑니다. 7,910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6% 상승 12,540원이고요. 유니트론텍 앞서 보셨고 이제 DH 오토웨어도 4.2% 상승 중이고요. 슈어소프트테크가 3.4% 올라가면서 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지금 퓨런티어 보셨죠? 유니트론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171억 원, 29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4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4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64억 원, 5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1원 50전 하락한 1393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권인 상황에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주도주가 없는 모습이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US케어, 또 의료 AI 관련주 이런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네요. 환율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챗GPT에 물어보세요 빨리. 네. 뭘요? 그 지금 뭐 김태형 챗GPT에 본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예, 지금 시장 어떻게 보여지세요? 일단 결국엔 집중을 해야 되는 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너무 어려운 시장 아니에요? 장 초반 흐름을 보면 앞서 집중을 갖다가 2주도 못하게 해요. 2주가 어디야? 일주일도 집중을 못하게 해요. 네. 랠리가 일주일 가는 업종이나 종목이 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시장 탓을 하기보단 시장의 흐름에 또 투자자들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힌트를 좀 드려보면 제가 앞서서 개장 전에 딥노이드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딥노이드가 가장 좋은 기업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루닉과 뷰노가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지금 비급여 청구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지금 기록했던 어떤 실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딥 유로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모멘텀도 이제는 내년에는 또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닉과 뷰노는 이미 좀 해외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을 시에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딥노이드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루닛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추격해서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뷰노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나온 뉴스가 아직은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 이 분야를 좀 보고 계시다면 저는 딥노이드를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선택지가 오늘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섹터 중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혹은 레이더 시스템과 관련한 기업들이 흐름이 좋아요. 근데 이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FSD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의 또 이제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 모듈 위주고요.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움직이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기술적 우위라든지 상용화의 기준을 좀 둔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봐야 되다 보니까 퓨런티어가 당연히 앞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이긴 하나 이 기업은 레이다 센서 관련 기업이라서요. 네. 속도차가 지금 명확하게 좀 나고 있어서 만약에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보신다면 자율주행 쪽을 보신다면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퓨런티어가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LG 이노텍에 납품을 합니다. 네.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발 악재를 소화하기에 아직 거래량이 좀 모자른 상황이라서요. 이쪽에 바라보시기보다는 저는 퓨런티어를 먼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참 이쪽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제 좀 강했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HL 만도를 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K 자율주행 하면 그 핵심은 HL 만도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HL 만도가 자율주행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ADAS가 그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네. 그 기술의 예. 핵심 부품을 지금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핵심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현대나 기아를 탈 때도 스마트 크루저 기능을 통해서 조금 운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게 또 HL 만도가 생산을 하는 제품이라서요. 우리나라 어떤 국산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보신다면 저는 예. HL 만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풀릴 때까지 목만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예. HL만도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자율주행 모멘텀이 붙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요? 그동안 조선 쪽 좋았다가 네. 이거 어떨까요? 왜냐면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 조선하고 긴밀하게 협력 이거 한참 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좀 밀렸다 그래서 아니 이거 트럼프가 선택했다면서 트럼프가 픽했다면서 왜 안 올라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아니, 뭐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오래전 받습니다.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럴 때 그러니까 쫓아가시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럴 때 저는 담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SOFC라고 하는 분야.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는데 이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바로 방금 말씀드리는 SOFC의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AI 기업들과 지금 기술 계약 체결을 좀 하고 있어요. 기술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력 공급하는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어서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기업이 있습니다. SK 이터닉스 그리고 네. SK 이터닉스가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한중 NCS 네. 이러한 기업들이 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이러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지금은 굉장히 또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뒤에 같고요. 퓨얼셀 붙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일단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SK 이터닉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BHI라고 제가 원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기업이 있는데 네. BHI도 바로 SOFC 기술과 엮이는 매출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 나는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아랫단에서 올라오는 기업이 좀 싫고 가는 말에 올라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BHI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네. 우리 시장처럼 진짜 테마 잘 발굴하고 후다닥 며칠 해먹고 나오고 하는 그 시장인데 네.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얘기 나오면은 또 테마성으로라도 액침 뭐 이거 한번 또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조용하죠? 근데 이제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그게 정말 블랙웰의 문제인지 아.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직 확인이 명확하게 되진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이건 가이던스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정말 그들이 말하는 블랙웰 그 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테마주가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블랙웰의 문제인지 뭔지 그렇죠. 그냥 뭐 네. 과열 뭐 그렇죠. 칩에서 열난데 하면 또 뭐 연결시켜서 아, 액침 해가지고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나를 따르라 하는 선수가 없나 보고.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단박에 한 뭐 10% 20%짜리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 관련주는 어때요? 사실 이제 뭐 AI 산업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그 전력을 뭐 수용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미증시 쪽에서는 이미 이게 연초부터 많이 올랐고 포트에 우리나라 없으면 원전주들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원전주. 원전이 되었든 뭐 전력 기계가 되었든 AI 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일단 포트에는 있어야 돼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원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원전 짓는 게 하루아침에 이번 주에 발주 들어왔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제품도 아니고요. 최소 3년이고 길면 네.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움직이지만 엔터 쪽이 또 강합니다. 네. JYP 엔터 강하고요. 네. SM 강하고 하이브 강하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계속 높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신구의 조합, 그러니까 저연차와 고연차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쪽이 JYP 엔터 있고 가장 또 흥행성이 높은 것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로제 아파트가 정말 지금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섹터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는 조금 더 이슈머리를 하는 쪽을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밸런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쪽을 원한다 그러시면 JYP 엔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금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남아 있는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SM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